자,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채프로입니다. 자, 펩트론이 오늘 약 10%대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4월에 달성을 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고가 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자, 주가가 이 구간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사실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자,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앞에 매물에 대한 간섭 없이 주가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어딘지를 한번 전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자, 언제였습니까? 자, 조정받다가도 돌파하는 흐름에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 확인 가능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 상승 빠르게, 물론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 하지만 펩트론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차고 넘친다고 할 정도로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줬던 상황과 지금의 현 상황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구간만 돌파가 되면 뭐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요,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요건 이제 신규분들 또는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반대로 내가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디서 매도를 해야지 이 상승치의 최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러한 상승 뒤에는 항상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하더라도 수익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이 단기적인 파동에서 어디서 매도하느냐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펩트론이 왜 이렇게까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 분석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판단 후에 여러분들께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상승이 가능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사실상 오늘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예, 뉴스는 없지만 사실상 지금 이 펩트론의 시가총액 자체가 여러분들 절대로 낮은 게 아닙니다. 코스닥에서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가총액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몇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흐름이 왜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을 때 뭡니까? 뉴스도 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펩트론이 기존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료가 사실상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던 재료라는 거예요. 예. 이 재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상승치를 한 번에 뽑아내지는 못할 수밖에 없는 거 뭡니까? 우리는 한정된 유통 물량 속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시가를 형성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탈에 대한 물량을 누가 소화를 해주는 흐름, 또는 앞에서부터 매집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외인들이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방해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바닥을 다졌습니다만은 사실 계속해서 매도를 하던 이 기관과 외인들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어요. 기타 법인 또한 2만 주가 넘는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뭐라고 있다?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탈을 최대한 만들고 가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기관과 외인들 입장을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펩트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야. 그런데 이 구간에 개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매수로서의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안 올립니다. 왜? 결국에는 이 개인들은요, 다 단기적인 흐름에 치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기관과 외인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계속해서 수익 실현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 즉 수익을 계속해서 쥐어주면서 내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은 사실상 본인들 가져가는 수익 대비해서 나가는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개인들의 이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펩트론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 자,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상승은요 7,000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7,000원에서 과장을 좀 더 보태서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20만원까지 올라왔죠. 예.
약 30배에 달하는 상승을 만들어냈다. 자, 이게 가능했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재료 뭐예요? 결국에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뭘 담당하고 있어요? 펩타이드 기반의 약효 지속성 약물에 대한 기술 이전.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기술 이전이 나오기 전에는 자 전임상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임상에 걸리는 시간이 자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추후에나 반영될 수 있는 상승의 요소이고 지금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못 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이 기술 이전이라는 거. 뭐예요? 확실한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자 글로벌 비파마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자, 웃돈을 줘서라도 내가 임상을 할 테니까 기술만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시장은요, 사실상 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는 자, 파이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FDA 승인까지 갈 수 있는 약물에 대한 개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HAB가 자,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그 기대감으로써 올라가는 상승이 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기대감보다 사실상 지금 확실한 상승의 재료는 뭡니까? 자, 추후에 이 기술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실적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뭐가 있어요? 로열티가 있죠. 로열티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이 펩트론의 기술을 사용해서 상용화가 가능해졌을 때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에서 판매가 되는 펩트론의 기술을 이용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자, 판매당 얼마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약금 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마일스톤. 이건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가총액의 밸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를 단편적으로나마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운자로가 한국에 상륙을 할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니까. 근데 지금 이미 완벽하게 시판되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약물이 있죠. 위고비 사실상 비만 치료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자 오며 가며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뭡니까? 주사형, 자가 주사형 비만 치료제잖아요. 예. 지금 이 위고비를 원래는 주에 한 번을 맞아야 되는데, 자, 한 달에 한 번 맞게끔 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펩트론의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위고비가 얼마나 판매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노보디스크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네. 스웨덴 회사인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웨덴 아니고 덴마크. 저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덴마크 회사인데, 덴마크의 GDP 있죠. 예. 덴마크의 GDP가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시가총액과 맞먹어요. 그 말이 뭡니까? 그만큼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고 그 비만 치료제가 얼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이런 것들만 좀 단편적으로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그런 기술력이 이 펩트론에 나중에 적용이 되면서 로열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게 한국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자 롤모델로 삼는 종목이 뭐야? 바로 이 펩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펩트론이 자 더 가길 바랄 거예요. 왜? 이 펩트론이 올라간 상승치가 다른 비만 치료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들의 지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제 말은 뭐예요? 더 올라간다. 예, 요건 확실하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승만 한 것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받으면서 왔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최종 매도 시점까지는 매도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접근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기만 할 때는요. 그 누구도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구간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실패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꺾일 때 자,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실수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점이 나오면은 이게 단기적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산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 파동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 확인이 됐어요. 매물대 간섭으로서 주가가 크게 터지는 하락 구간이 나왔다. 그럼 뭐예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결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보유량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여러분들 보유량 늘리는데 현금 투자가 가장 첫 번째겠지만 사실상 리스크를 배제하는 측면에서는 뭡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으로서 비중을 조절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타점을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읽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타점 나오게 되면 전달해 드릴 건데 요거는 즉각적인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요. 돌파가 나오는 즉시
바로 조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빠르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팔고 다시 저점 잡는 거. 자, 이런 것들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 타점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는 자, 무료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앞에서 해왔던 대응으로서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을 전달을 해 드릴 거고, 자, 문자를 편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언제든지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 말씀드릴게요.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그냥 한 글자 펩 문자 남겨두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점 나오는 족족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뭐예요? 단기적인 급등에 따라 나오는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에서 나오는 폭등 랠리가 펼쳐지게 될 텐데 거기서 단기적 고점을 잡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의 대응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실하게 잡아내고 투자 종료하자는 게 아닙니다. 현금 여윳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다시 저점 내려가면은 그때 뭐 해야 돼요? 다시 매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유량 늘려가고 결국에는 내가 최종적인 매도에서 수익이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 이 메커니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함께 대응하실 분들께서는 펩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재료가 없는데도 올라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만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프로였습니다.